핵심은 최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 네. 사람이 누구냐. 그게 임성근 사단장처럼 보였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빠졌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질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예. 네. 최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 규명 아주 간략하게 너가 엄마한테도 설명 가능할 정도로 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무리한 수색 지시로 최상병이 억울하게 순직했습니다. 네.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누가 그 무리한 수색 지시를 했느냐? 이것이 핵심이겠죠. 당시 현장에 투입된 2명의 대대장끼리 나눈 카톡이 있습니다. 그 카톡을 보면요. 과연 누가 무리한 수색 지시를 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내용을 보면 말이죠.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실종자 수색 작업인 줄 알게 되는 거야. 네. 대대장인데 현장을 지휘해야 되는 대대장인데 현장에 가고 나서 이번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가 수색 작업인 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됐겠죠. 예. 물이 깊어 수색이 겁난다는 말도 합니다. 수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대대장 윗선이 있다는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예. 누가 이런 무리한 지시를 하고 있는지 현장 대대장과 여단장과의 통화를 들어보면요. 그 윗선이 누군지 조금 더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화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정식으로 쳐주시기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이게 첫날부터 알잖아. 예.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자, 이 통화 내용을 보면은 예. 우리는 아까 카톡 내용을 봤을 때 대대장 윗선이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면 이제 여단장을 의심할 수 있죠. 근데 여단장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은 누구로 의심됩니까? 사단장으로 의심이 사단장. 되는 거예요. 네, 정황상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혐의가 있어 보이는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보고서에 넣었던 박정훈 대령은 지금 현재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보이는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거를 별로 주목을 안 해. 예.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은요.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연구를 하냐? 이게 예. 중요하거든. 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월급을 받으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 자기 사건과 관련된 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전 수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미이행과 관련된 책임의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세금을 받으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임성근 사단장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해병은 예천 수해 현장에 병력만 보냈지 작전 통제권은 육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 이게 일관된 주장이야. 근데 이 관련한 연구를 월급을 받고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연구를 자기가 제대로 하지도 않은 건 뭔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뭔 연구냐면요. 네. 자기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도출해 내려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 몰랐지 이 사실. 몰랐지. 아, 근데 중요한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육군이 물론 통제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휘권을 갖고 있긴 했지만 육군이 해병대에 바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해병들한테 육군의 무슨 지휘관이 이거 해야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보통 지휘는요, 대대장이면 대대장, 여단장이면 여단장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의하고 실제 그러니까 해병들한테 지시를 내릴 때는 자기 군의 상관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육군이 해군한테 지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예를 들면 육군 대대장이든 사단장이든 이 사람과 해병대 여단장이든 대대장이든 회의해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해병대 대대장이나 여단장이 직접 자기 부하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지 육군이 무슨 지시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저 통화 내용 보세요. 아까 우리가 들었잖아요. 명확하게 사단장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여단장이 왜 그러냐? 여단장이 대대장이 건의를 받잖아요. 대대장이 좀 위험합니다. 아까 겁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단장 입장에서 이걸 좀 철수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철수하려고 하는데 대대장의 어떤 건의를 받고 철수를 지시하려고 했는 사단장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단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럼 사단장 얘기를 거기서 꺼낼 이유가 없어. 아니 내가 판단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단장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단장으로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고 대대장이 지난번에 수사 받으면서 출석하면서 얘기했던 말 기억나시죠? 대대장이 윗선 지시도 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다. 네. 지시 받았다라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에게 처음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환 대상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 즉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었던 범죄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놓은 책임자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국방부가 재검토에 착수한 경위와 처벌 대상이 줄어든 과정을 확인한 뒤 더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MBC와 통화에서 공수처 통보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사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당초 출국 금지했던 6명 중 1명으로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조사에 본격 돌입한 겁니다. 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찾아왔고 박 전 본부장 대리는 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입니다. 조사 쟁점은 두 갈래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경위입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와 통화에서 처음엔 재검토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하명, 즉 명령을 내려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사건처럼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대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입니다. 앞서 MBC 취재 결과 이종섭 전 장관은 최종 결과 발표를 나흘 앞둔 작년 8월 17일 중간 회의를 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재검토 상황을 보고한 핵심 당사자입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해군 대령으로 핵심 피의자 6명 중 계급이 가장 낮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점점 더 윗선으로 향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순직한 최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동료 해병대원들이 MBC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강한 물살이 눈으로도 보였지만 안전장비도 사전 준비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에게 내려진 지시는 바둑판식으로 정성껏 탐색하라는 것이었고 결국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이모 씨. 작전에 투입됐던 당시 상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심도 일정하지도 않아 보이고 물살이 좀 많이 심했어가지고 눈으로 보기에도 물살도 빠른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실종자를 찾던 이 씨는 최상병이 속한 수색조와 합류합니다. 잠시 후 옆에 가던 부대원이 빠지는 걸 시작으로 최상병도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이 씨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됐지만 떠내려가는 최상병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또 살려달라고 계속 듣고 살려달라는 말만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위험이 눈앞에 보이는 현장이었지만 사전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장화를 벗게 해달란 건의는 묵살됐고 실종자를 찾으란 압박만 커졌습니다. 안전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고 이 뭔가 압박이라면 압박이랄까 되게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나와서 육군은 와가지고 시신을 찾았는데 왜 똑같은 걸 수색했는데 못 찾았냐. 당초 최상병이 수색하던 곳은 깊이가 얕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둑판식으로 정성껏 탐색하란 사단장의 지시 한마디에 상황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동료들 간의 거리는 멀어졌고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바둑판이라고 말을 할 정도면은 수중에서 이제 수색하는 거 말고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둑판 식별로 좀 1m 이상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몰려있으면은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근이가 원래는 좀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최상병의 동료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군 수뇌부에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밤 9시 PD수첩에선 사고 당일 그날의 진실과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찾으려고 갔는데. 경찰에 넘겨진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되찾아가던 날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야권이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비서관의 사퇴와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압박 수위가 올라가는 가운데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실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곧장 되찾아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체 누군가의 지시이기에 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까? 조국혁신당도 이 비서관이 지시한 내용이 국방부 검찰단의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왜 통화를 했고 누구 지시를 받아서 통화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21대 국회 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참모나 그 관료들을 바꿔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 스스로 최상병 문제 해결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 협의하라고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찬성 의견에도 여전히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예, 저는 오늘 최혜병 순직 사망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총 3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보셨겠지만 황석영 작가님들을 비롯한 지식인, 종교인 입장 표명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지금 이 기자회견이 있고 이거 끝난 다음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 차원에서 관련된 기자회견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계속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최혜병 순직 이후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고 했던 시도들이 곳곳에서 차단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인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놀라운 정황들도 더 드러났는데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최혜병 사망 사건의 기록이 경찰로부터 국방부로 다시 회수되던 날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쪽과 통화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그런 일에 관여한 것이고
대통령실이 좀 이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반드시 저희가 특검법 통과를 시켜서 타개내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드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고발도 저희 당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져서 반드시 진상규명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기자회견문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의 최종 빌런은 대통령실인가?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국민 오롱 말고 이제라도 사과하라. 사단장 한 명 지키기 위해 최상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통령실, 국방부 등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 고 최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떠내려갔고 실종 14시간 만에 발견되어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해병대 1사단장까지 피혐의자로 포함하는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하였고 국방부 장관의 결재 사인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초 수사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해병대 수사단을 압박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 결과가 갑자기 뒤집힌 7월 31일 상황은 이랬습니다. 오후 3시 18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이렇게 전화합니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불러 박 대령이 집무실로 찾아갑니다. 김 사령관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자 박 대령은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 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는 진술서의 내용입니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자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다가 오후 늦게 통화가 이뤄진 내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사건 이첩을 조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가 갈 것이라고 전했는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관 비서관은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 간부는 MBC와 통화에서 오후 1시 50분쯤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증거 조작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부의 수사범위 축소 압박에 반발하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형사 입건까지 했다가 항명죄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국방부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해 현장 지휘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이는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수사 대상이었던 것에서 크게 축소된 결과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2인 중 1명으로서 최상병이 소속됐던 해병 1사단 포 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경북경찰청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출석하면서 최상병 사망 전날 2024년 7월 18일 임성근 사단장에게 많은 비로 수사작전 중단을 건의했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거부했다. 군대에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대대장 단독으로 이런 작전을 강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언론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과 이시원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사법원법 위반의 점. 고 최수근 상병은 집중호우 사태에 따른 민간인 구조활동 중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정부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심지어 결재까지 받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크게 축소되어 현장 지휘관이었던 대대장 2명만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로 이첩하는 전형적인 난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 고발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되어 결재 사인까지 득한 해병대 수사단에 의한 최초 수사 결과가 번복되고 심지어 결재 사인까지 득한 해병대 수사단에 의한 최초 수사가 번복되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정당한 경찰 이첩 조치마저 일련의 부당한 외압에 의해 보류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양심적인 폭로로 온 국민 앞에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이 국방부를 비롯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으로 방해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죄라는 무리한 죄명으로 보복성 수사 및 처벌을 강행하는 치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범위 축소 및 경찰 이첩 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심지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만드는 등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피고발인 이시원은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공직기관 비서관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하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 등에게 외압을 행사하여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최상병 사망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통령과 공직기관 비서관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해병대 예비역 연대.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이어서
해병대 예비역연대 김규현 법률자문역님께서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특검 관련 발언하시고 기자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병대 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최해병 특검법 통과가 필요한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사건 접수 후 최초 압수수색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압수물 분석 완료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첫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을 더 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을 이첩받은 경북경찰청은 7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반해 특검 수사기간은 2개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최대 3개월입니다.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가 끝납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군은 신속하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이론적 포괄적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개월, 수년이 걸려서 수사를 끝내더라도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부인 사건을 2년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수사도 2년이 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언제 최해병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언제가 되어야 우리 군이 안보에 집중하고 정치인들이 국정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건 수사 대상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됩니다. 현역 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간 검찰이 아니라 군 검찰로 사건이 쪼개져서 이첩될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 사건 처리 권한을 지금 최해병 외압 사건을 만들어낸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군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게 되는 꼴입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이리저리 쪼개지고 이송되며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한 관할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야당이 특검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컨트롤합니다. 공수처장도 곧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합니까? 특검을 야당이 전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면 야당이 2명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최초 4명을 추천하는 대한변협은 예로부터 다소 보수적 색채를 띄어왔고 그 집행부에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가 다수 포진해왔습니다. 이는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추진한 드루킹 특검 등의 임명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허익범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누구도 독소조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과 검사를 고를 수 있다면 그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 측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부 여당을 배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최소한 공수처, 경찰보다 공정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최해병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영부인 명품백,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비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사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이고 법과 원칙대로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까지 보고하고 외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한 강직한 군인에 대한 명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기까지 커지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하가 죽었는데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는 장군들,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바른 소리 한번 못하는 장군들, 외압에 맞서 바른 소리하는 부하를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밀어넣은 장군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장군 임내, 사령관 임내 하면서 대점자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밝힌 국정 쇄신 대상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군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해병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보수 진보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최해병 특검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